존경하는 어머님께서 아로새기신 볼렬의 저기. 북한의 주요 소식들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평양 라이브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정은의 아킬레스건으로 통하는 생모 고용희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용희의 내밀한 비밀을 밝히기 위해서 10년 동안 추적한 내용들이 곧 최초로 공개될 예정인데 저희가 먼저 맛보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증언과 또 사진들이 이번에 공개가 되는 건가요, 김금혁 보좌관님? 네, 이 북한 전문 저널리스트로 유명하신 고미요지 전 도쿄신문 논설위원께서 무려 10년 동안 네. 준비하신 책을 냅니다, 이번에. 그 10년 동안 준비한 책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다양한 김정은과 또 고용희에 대한 사진, 또 네. 김여정에 대한 어떤 그 어렸을 때 사진 등이 실을 담길 예정이고요. 특히나 이 고용희가 일본에서 태어난 제일 교포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관련된 정보가 일본에 많이 있다라는 점 매우 흥미롭게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점인 것 같고요. 주간조선이 이 책에 실리는 모든 내용과 사진들을 미리 입수를 해서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가장 궁금한 건 이제 최초로 공개될 사진들인데 지금 보여드리는 건 일단 여러 사진들이긴 한데 과거 사진들도 많이 있고요. 이번에 공개된 사진이 아마 사망하던 때, 그러니까 2004년인가요? 그때쯤에 사진이 많이 공개가 된다면서요? 파리에서의 사진? 네, 그렇습니다. 실제 고용희는 유방암으로 2004년 5월 달에 프랑스 파리에서 사망을 했는데요. 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의아하실 겁니다. 왜 프랑스냐? 저 모습이군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저 휠체어에 사진이 타고 있는? 2004년 1월쯤에 찍힌 사진입니다. 네. 이미 병세가 많이 악화되어 있는 사진이고 그 옆에 수행원들과 고용의 시점을 봤을 때 이제 상당히 겨울이라는 점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네. 프랑스는 사실 북한과 외교 관계가 없습니다. EU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에스토니아와 프랑스만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데요. 네. 그와 반면에 북한과 프랑스의 관계는 매우 특수한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도 사실상 프랑스를 매우 좋아했고요. 네. 김정일도 본인의 심근경색을 앓고 있을 때 프랑스 의사를 직접 초빙해서 치료를 받을 만큼 이 프랑스에 대한 상당한 어떤 신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희가 1990년대 초부터 그 유방암을 앓기 시작했는데 김정일은 본인의 와이프인 그 고용희를 프랑스로 보내서 치료를 받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배려를 해준 면이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만한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최병훈 의원님, 그런데 그 수술을 바로 하지 않고 유방암에 걸렸음에도 수술을 하지 않고 약물 치료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김정은의 후계 구도 때문이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글쎄, 아니 이 저자가 이제 취재를 통해서 그렇게 그 본인이 분석을 한 거죠. 네. 아들을 위해서. 그렇죠.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점을 보면 사망 시점은 2004년이고요. 그럼 후계 구도가 한참 논의되는 거는 2000년 아마 전후나 1990년 네, 이때일 거예요. 네. 근데 그때는 잘 아시다시피 사실 후계 구도가 김정은이 아니고 김정은의 형이 있죠. 김정철. 김정철이 네.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배다른 형이 있잖아요. 김정남. 네. 뭐 그래서 이제 후계자가 뭐 김정남이냐 김정철이냐 이게 한참 그 여러 언론에 보도가 됐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미 그 이제 고용희의 경우에는 네. 본인의 그 둘째 아들을 후계자로 삼기 위해서 이제 그 김종일 그 당시 국방위원장과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다 보니까 유방암 치료 시기를 놓쳤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조금 그 공식적으로는 좀 검증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취재를 기반으로 한 거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왜 그러냐면 2004년 고용희가 사망한 이후에도 네. 사실 김정은이 후계자냐 아니냐는 부분은 계속 보도가 엇갈렸어요. 그때까지도 김정남이 후계자라고 그 언론 보도를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사망한 그 사실은 본인의 유방암 수술 시기를 이 문제 때문에 놓쳤다고 하는 것도 그 또 다른 여러 가지의 논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하여튼 이 부분은 끊임없이 아마 취재든 아니면 그 어떤 뭐 정보 확인이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금혁 보좌관님, 2004년이면 그때는 북의
그렇습니다. 있는 시기였죠. 네. 그때 혹시 저 관련해서 사망 소식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후계 구도랑 어떤 얘기들이 실제 북한 주민들한테도 좀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현재도 많은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고용이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이 고용이가 제1본 교포라는 사실도 모르고요. 네. 만약 이 제1본 교포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면 김정은의 이 후계 정통성에 상당히 큰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해당 사실을 쉬쉬하고 있고 북한 주민들에게 지금까지도 공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감추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네. 그리고 새롭게 또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사진이 더 있는데 한번 보시죠. 신문 보면서 사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사진입니다. 김여정의 10대 시절 맨 뒤에 지금 애띤 표정 그리고 가운데 선글라스 낀 여성이 이제 고용이고 그 옆에가 이제 김정철입니다. 친형인 김정철이고 맨 뒤에 애띤 한 10대 한 10살 초반 정도 돼 보이는 저 꼬마 여자아이가 이제 지금 김여정인 거죠? 그렇습니다. 저 사진 처음 보시죠? 김구명 저도 처음 봅니다. 부장님도? 네. 네, 말씀하십시오. 김여정이 88년생이거든요. 88년생. 네, 88년생이고 지금 저 사진을 더 봤을 때 10대 초반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 그러면 보이죠? 네. 90년대 후반 혹은 2000년대 초반 정도의 찍힌 사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고용이의 상태가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보아서 저 때는 유방암이 그렇게 심각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던 시기로 보입니다. 우리가 저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저 세 명이 매우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다닌다라는 겁니다. 네.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이 사진을 보게 될 북한 주민들은 얼마나 분이 터지겠습니까? 북한 주민들은 그 어느 누구도 해외여행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고 지도자의 부인과 아들과 딸들은 저렇게 위조 여건으로 마음대로 프랑스라든가 유럽을 돌아다닐 수 있고요. 위조 여건으로? 그렇습니다. 실제 저들이 해외로 나갈 때에는 이 김정일의 전용기인 216호를 타고 네. 모스크바까지 날아갑니다. 그 모스크바에서 다시 비행기나 열차를 타고 유럽을 돌아다니거든요. 네. 네, 실제 김정은과 김정철도요. 네. 2000년대 초반에 그 도쿄 디즈니랜드 방문했던 이력이 있고 또한 아까 말씀하신 그 배다른 형제인 김정남 역시 본인의 아들을 데리고 도미니카 위조 여건으로 도쿄 디즈니랜드를 방문을 했다가 발각이 되면서 전 세계 언론에 그 얼굴이 공개가 된 적도 있었죠. 그만큼 이 김 씨 일가의 이 해외 사치스러운 해외 생활 혹은 이런 여러 가지 행각들은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눈뜨고 보기 어려운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조 여건으로 해외여행을 이렇게 편하게 다녔다라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진과 비화가 공개되는 게 김정은 입장에서는 반가울 리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도 고영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추고 있는 북한의 사회이기 때문인데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은 생모 고영희를 추앙하려는 시도도 했었지만 이마저도 최근에는 지우려는 중이기 때문일 겁니다. 자, 북한이 최근에 삭제하라고 지시했던 영상 그리고 김정은과 고영희가 동시에 등장하는 거의 유일해 보이는 영상 자료 지금부터 보여드립니다. 경애하는 김종일 장군님의 가장 귀중한 혁명동지이시며 전우이신 선군 조선의 어머니 김종일 장군의 노래를 창작하도록 하시고 그 창작 과정을 지도해 주시며 어머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김종일 장군의 노래는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자, 저 영상 속 인물이 고용희가 맞느냐 아니냐를 두고도 설전이 있었다고 하는데 일단 고용희로 확인이 된 건 맞죠? 확인이 된 거 맞죠? 네. 왜 확인이 됐냐면요. 사실 직접 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더군다나 말씀하셨듯이 네. 북한 주민들 중에는 고용희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그럼요. 대부분이에요. 존재 자체를 모른다고 하는. 그렇죠. 근데 이제 김정일의 요리사라는 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네, 거예요. 네, 네. 후지모토 겐지 씨가 이제 거의 10년 넘게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요리를 했거든요. 네, 네. 그때 이제 후지모토 겐지는 사실은 다 이 김정일 일가에 대해서는 전부 다 그 뭐 초밥을 만들어주고 뭐 이러면서 안면들이 있어요. 근데 그 후지모토 겐지가 이제 저 사진을 보고 사모님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이 고영희구나. 이름도 원래는 고영희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고영희. 영희. 네. 근데 이제 고용희로 이렇게 바로 잡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많은 기여를 했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모를 신격화하고 싶었지만 석연치 않은 제1교포라는 배경이 이제 김정은을 가로막은 것인데,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오히려 김정은으로 하여금 딸 주애를 부각시키고 그리고 부각시킬 수 있는 배경이 됐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김정은은 아주 초창기 때부터 본인의 어머니를 좀 부각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우리가 앞서 본 그 다큐도 이제 북한에서 만들어서 배포를 했던 것인데 네. 지금은 또 저 다큐가 방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고용희의 출신이라든가 또 고용희의 아버지 고경택식도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실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아름아름 전달이 된다면 네. 김정은의 통치 정당성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지 못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어머니를 내세우지 못하는 대신 본인의 딸이라도 좀 내세워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대체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김정은이 이렇게 이 통치 정당성이 어렸을 때부터 없다 보니까 네. 2008년 김정일이 그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에야 갑작스럽게 후계자로 내정이 되면서 한동안 북한 주민들한테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본인의 딸은 어렸을 때부터 주기적인 노출을 통해서 이 북한 주민들에게 자신의 후계자가 바로 김주애임을 각인시켜서 나중에 본인 사후에 김주애가 실질적인 지도자가 됐을 때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잡음을 미리 차단하겠다, 이런 뜻으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노출시켜서 북한 주민들에게 각인시켜버리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계획이군요. 네. 알겠습니다.